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계리직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형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요, 2019년도부터 계리직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2019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난이도가 중정도 혹은 아주 쉬웠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서 다음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천천히 관련된 내용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기출문제 같이 보실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유물, 유적을 사용했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일단 사진자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빗살무늬토기입니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토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고인돌이 보입니다.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형태. 자, 그러면 보기 기억. 가,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죠. 다음 주먹도끼나 순배찌르개, 뚜르개, 집게 이런 것들은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뗀석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다음 디귿에 보시면 한반도에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강가나 바닷가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청동시대 리을, 전문 장인이 출연하고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볼까요? 가, 왕과 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오십시오. 경자년에 어떤 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어느 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을 하자 병력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아마 이 사료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사료일 텐데요.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략한 왜군을 격퇴한 사료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에 해당하는 왕은 광개토대왕이고요. 나에 해당하는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 광개토대왕의 왕호를 새긴 유물이 신라 왕도에서 출토되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호명 그릇이죠. 호명 그릇은 광개토대왕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제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겠고, 다음 가 왕은 아단선 등 백제 58성 700여 촌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백제도 압박하면서 백제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였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단선 등 백제 58성 700여 촌을 공략하였다.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나 국가 신라는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상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경상남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경상남도 지방에 있었던 군장 국가들입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서
가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가야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신라에서 포상팔국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귿을 신라를 넣어가지고 다시 읽어볼게요. 신라는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하였다. 이때가 신라 내해 이사금 때입니다. 내해 이사금 때. 그리고 구체적인 연도는 20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신라는 왜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스카 문화는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것.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술, 축제술 정도만 영향을 주었고요. 삼국 중에서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나라는 백제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사실로 알 수 있는 나라의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국왕이 죽으면 옥갑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일단 국왕이 죽으면 옥갑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답니다. 성책을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감옥과 비슷하였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부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머리 폭이 좁으며 남녀 모두 몸에 문신을 하였다. 이 문신과 관련해서는요, 외와 가까운, 그러니까 사만 중에서도 진한, 그 다음에 변한 지방에 문신의 풍습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한, 변한, 이건 사만으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 전쟁을 할 경우에는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 기둥을 점쳤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제전법입니다. 부여, 우제전법.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10월에 나라 동쪽 수열에서 수신을 모셔다가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고구려에 해당되죠. 옹기솥에 쌀을 담아서 목과 무덤 한편에 매달아 놓는 매장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옥저의 가족 공동무덤제와 관련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3번은 고구려, 4번은 옥저 관련된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까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신라에서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가본 볼게요. 위두를 전진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두라고 하는 인물을 전진의 사신으로 보낸 것은 신라 뇌물마력간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였다. 신라 최초의 소경이었던 아시촌 소경, 이것은 지중왕 때 설치가 되었죠. 그러면 일단 위두라고 하는 인물을 전진의 사신으로 파견한 것, 지중왕 때 아시촌 소경을 설치한 것, 일단 확인을 좀 해보면
382년도에 전진의 위두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 다음 지중왕 시기 514년 아시촌소경을 설치하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382년부터 514년 사이에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 골라보십시오. 1번 실직국과 압독국을 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실직국이나 압독국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먼저 실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으로 보면 강원도에 삼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압독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상북도, 그 대구 근처에 가면 경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들 국가들을 정복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파사 이사금 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AD 102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뇌물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금을 사용한 왕호는 그 이전의 역사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틀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복호라고 하는 인물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호는 뇌물마립간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눌지마립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뇌물마립간 다음이 실성왕이거든요. 실성왕 때 뇌물마립간의 아들 눌지의 동생인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412년도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신라 시조의 탄생지인 나을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487년 소지마립간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중 왕부터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마립간 시대는 이 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487년. 다음 상복법을 제정해서 반포 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번은 지중왕 때입니다. 그런데요, 상복법을 제정한 시기는 504년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촌소경 설치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일단 이 사이에 들어가고, 실직국, 압독국을 정복하였다. 2세기 초 파사 이사금 때 요거 정도는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글을 조술한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펼쳐 열어도 번잡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주장하여도 어둠이 없고 논파하여도 이름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니 기신론의 종체가 그러하다. 이 사료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신론입니다. 자, 다시 사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신론입니다. 이 기신론의 종체, 핵심이 무엇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론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론 소가 되는 거고, 대승귀신론소를 우리가 원효의 저서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원효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료 계속 읽어볼까요? 종래에 이를 해석한 사람들 중에는 그 종체를 갖추어 밝히니가 적었다. 이는 각기 익혀온 것을 지켜서 그 문구에 구애되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원효 찾아봅시다. 1번. 대국통이 되어서 신라불교를 총괄하였다. 이 대국통, 그러면 선덕여왕 때 자장이거든요. 이 자장은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층탑을 건의했던 인물이죠. 황룡사 구층탑 건립을 건의했던 인물. 다음 두 번째, 현장에게 신유식학을 수학하였다. 그래서 독자적인 유식론 체계를 만들었던 승려, 원측. 다음, 여러 불교 경전의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하려고 하였다. 바로 원효가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이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자 양성과 함께 교세 확장에 힘써 화엄 10차를 조성하였다. 화엄, 그러면 의상이 되겠죠. 정답 3번. 자, 다음은 6번 문제 볼까요? 가 왕의 재위식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 효감 금융 성법대왕의 둘째 딸이다. 고왕과 무왕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 무순왕은 왕도를 일으키고 무공을 크게 떨쳤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때를 맞춰 정사를 처리한다면 그 발기가 이로리 내려 비치는 것과 같고, 기강을 세워서 정권을 주도하면 그 어진 것이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대흥, 보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왕은 일단 문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문왕의 둘째 따님이 정해 공주이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은 문왕 시기에, 일단 발해 문왕의 재위 시기는 굉장히 깁니다. 8세기 중후반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신라는 관리 등용을 위해서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독서산품과는 신라 원성왕 때에 해당되죠. 이 원성왕 시기의 독서산품과는 788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8세기 후반에 겹쳐 있잖아요. 다음, 일본에서는 엔닌이 구법을 위해서 당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 엔닌이라고 하는 인물은 입당, 당에 들어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순례를 다닌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인물입니다. 이 사료는 아마 기본이론 시간에 보시는 사료일 텐데요. 앤니니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 혹은 적산법화원에서 머물러 고마움을 표시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는 신라 9세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장보고와 관련된 난이 하나 있었죠. 그건 연도까지 기억하시죠? 846년이잖아요. 그러면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니까 이 글도 결국 9세기의 글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왕은 8세기 왕이니까 2번이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다음,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발해 국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문왕 때 받았습니다. 다음, 당나라에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다. 이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당나라 8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왕은 당나라의 안사의 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문왕의 재위 시기는 73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세기 말 793년까지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비로소 직관, 산관, 각 품에 무엇을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3 이상은 18품으로 나눈다. 그러면 지금 가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료 자체는 처음 전시과 제도를 만든 것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자체는 전시과입니다. 그 뒤에 개정, 경정, 전시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시정전시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전시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종 때 제정된 토지제도로서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하였고 자손에게 세습도 허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1번은 뭐에 해당되죠? 바로 공음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문종 때 산직은 누락하고 철저하게 실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무반의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졌답니다. 2번은 경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광종 때 제정된 사색공복제도를 참작하고 직관과 산관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직과 관계도 지급 기준이 되었다. 이것은 시정전시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성종 때 마련된 관료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분급 기준이 단일화되었고 특히 인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직 중심으로 지급하였답니다. 그러면 개정전시과죠.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
전시과인 것은 맞는데 지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전시과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료에 인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는 정확하게 시정 전시과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정답을 3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몽학이 농민과 자신이 조직한 회원들을 이끌고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다. 기억은 이몽학의 난입니다. 이 이몽학의 난은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난이고요. 왕실의 서얼이었던 이몽학이 일으킨 난입니다. 1596년. 다음,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힘을 합쳐서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이는 뭐겠습니까? 행주대첩이죠. 이 행주대첩은 1593년. 다음,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도 임난 중이고요. 연도로만 표기를 해본다면 일단 1593년입니다. 다음, 왜군이 조선 수군을 습격해서 통제사 원균, 전라수사 이옥기, 충청수사 최후 등을 죽였다. 이것은 정유 재란 때 7천량 해전이거든요. 7천량 해전. 이 정유재란의 시기니까 1597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몽학의 난이나 그 다음에 7천량 해전은 선후관계가 파악됩니다. 근데 행주대첩과 훈련도감이 같은 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행주대첩은 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이 설치가 된 것은 8월 달이거든요. 행주대첩, 훈련도감. 그래서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가와 나 사이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일단 이 글의 출전을 보니까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규보라고 하는 인물은 무신정권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자, 그걸 감안해서 심하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키며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가 없고 심지어 어리석음은 또한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서를 마구 불태워 버렸습니다. 일단 슬롯이 지금 무신정권 시기에는 몽골의 침략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로 가셔서 달단이 환란을 일으켰고 불경과 불상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렸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달단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족이구나. 몽골의 침략.
옛날 현종 2년에 거란주, 그러니까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황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거란 군사는 송악성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원환을말을 발하여 대장경 판목을 판각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 가지이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 가지이고 군신이 함께 바라는 것을 기원한 것도 한 가지인데 어찌 그때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재불다천이 어느 정도 보살펴 주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에 해당하는 것은 현종시기고요. 거란족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현종이 남쪽 나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란족의 2차 침략, 그렇다면 이 거란족의 2차 침략 그리고 몽골족의 침략을 통해서 대장경이 소실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만들자. 거란의 침략 이후 초조대장경을 몽골 침략 시기에 소실되어 버렸으니 다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조대장경이 소실된 것은 언제예요? 몽골의 2차 침략 당시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이 지금 아닌 것을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개경에서 초조대장경이 조성되었다. 2번, 개경의 교장도검에서 교장이 간행되었다. 이건 선종 때 의천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거죠. 해인사에 장경판전을 짓고 8만대장경을 소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몽골의 2차 침략 이후에 제조대장경을 조판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선원사라고 하는 절에 보관하다가 조선 건국 이후 해인사에다가 8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장경판전을 만들어 옮겨간 거죠. 그렇다면 3번은 요 사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대구 부인사에 소장된 초조대장경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2차 침략 당시에. 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8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건국 이후 태조 때로 추정이 되거든요. 건립이 되었다는 거.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법례는 한결같이, 법례라는 것은 기준,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강목의 필삭한 취지에 따라 번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삭제해서 요령만 남겨두려고 힘썼습니다. 삼국이 함께 대치했을 때는 삼국기라고 칭하였고 신라가 통합했을 때는 신라기, 고려시대에는 고려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체크해 보십시오. 사만 이상은 외기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만 이상은 외기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게 이 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키워드가 되겠죠. 뭐예요? 바로 동국 통감입니다.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 4만 이상은 외기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 이게 동국통감이죠. 다음 신화와 전설을 포함해서 우리의 역사를 신의사관으로 서술하였다. 2번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뭘까요? 삼국유사가 되겠죠. 다음 당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영사체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영사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읍조리다라고 하는 게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형식으로 쓴 역사서, 영사체 역사서. 3번은 세종 때 권제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동국세년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국세년가. 다음 강목보부의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국통감은 편년체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볼까요? 토지지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도평사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쫓았다. 문종 때 정한 바에 의해서 경기 주군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로 나누어 설치한다.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에 이르기까지. 도평사사 체크, 그 다음 경기 체크, 산직에 이르기까지 체크. 그러면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본다면 1391년 고려 공양왕 때 공포되었던 과전법에 대한 사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전주는 수조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전객 토지 소유주에게 전조 토지세로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합니다. 기억 맞겠죠? 다음, 양방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 현임, 퇴임을 막론하고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했었잖아요. 다음,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에 홀로 남겨진 부인에게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어머니도 안 계신다면 어린 아이들을 군류하기 위해서 휴량전이 지급이 되었었죠. 다음, 리을 볼까요? 수조권자의 직접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쇄하고 납조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토지세를 관리에게 납부하였다. 그러면 국가에서 수조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리을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 성종 때 운영되었던 관, 수, 관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을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2번 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가는 학교가 날로 새하자 이를 근심하여 양부와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함이 없거늘 지금 양현고가 고갈되어서 선비를 기를 것이 없습니다. 양현고의 체크. 이 양현고는 고려 예종 때
장학재단으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양현고가 고갈되었답니다. 청건대 6품 이상은 각각 은 1근을 내게 하고 7품 이하는 포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해서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을 두고 이자만을 취하여 서막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결정적 키워드가 서막전이죠.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막전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했던 안향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볼까요? 송악산 아래 자하동에서 학당을 마련하여 구제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해동공자로 칭송받았다. 구제학당, 해동공자. 그러면 최충이죠. 1번은 최충. 다음 2번. 주자가리를 도입해서 집에 가묘를 세워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그 다음 밑줄 동방, 이학, 성리학의 비조라고 불렸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몽주입니다. 동방, 이학의 조 혹은 비조, 정몽주. 원의 수도 망곤당에서 중국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하였으며 입제집, 여공패설을 저술했던 인물. 망곤당, 입제집, 여공패설, 이재현입니다. 3번은 이재현. 다음. 원에서 공자 및 제자 70인의 초상을 그려오게 하고 궁궐안의 학문기관에서 생도들에게 경사를 가르치게 하여 성리학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안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인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까요? 13번은 지도 제시형 문제인데요. 위치를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봅시다. 기억부터 리을 지역 일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기억입니다. 일단 기억은 그 서울 서쪽이고, 그러니까 서해바다 쪽이고 섬이잖아요. 그러면 강화도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 있죠. 청주지방입니다. 다음. 디귿은 전라도 쪽에 있죠. 여기가 전라도의 장흥이고요. 그 다음. 동해바다 쪽에 리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삼척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대장도금을 설치하고 제조대장경 조성을 시작하였다. 강화도에서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을 조성을 하게 되죠. 강화 천도시기.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겠고, 다음. 패군 화상이 편순한 직지심체 요절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하게 되죠. 직지심체 요절. 맞겠죠? 그 다음 도의선서가 선종 구산선문 중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
이 가지산파의 중심 사찰이 장흥, 보림사거든요. 다음, 불교 개혁을 위해서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백년결사 같은 경우에는 강진, 만덕사죠. 그러면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른다면 기억, 니은, 디귿 이걸 묶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인은 여장을 둔다. 무릇 일려의 토지는 일려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르게 한다. 가는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정약용. 다음 나.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삼아 당나라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라도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에게도 더 주지 않는다. 영업전, 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만큼의 최소 규모 토지를 영업전으로 규정하고 영업전만큼은 법으로 매매를 제한한다. 이게 한전론입니다. 정약용 여전론. 이게 한전론. 자, 그러면 1번 우서를 조술해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1번은 누구예요? 유수원. 유수원의 우서. 다음 우물 정자 모양으로 토지를 골고루게 나누어주자는 정전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여전론의 차선책으로서 정약용의 정전제 2번 정답일 거고, 자신의 저술에서 실온과 허자의 대담 형식을 빌려 중국 중심 세계관의 허구성을 강조하였다. 3번은 실온과 허자의 대담 형식을 빌어. 이 책은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홍대용 의산문답. 다음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지급하되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주는 균전론을 제시하였다.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전제된 균전론. 누구예요? 유수원.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 볼까요? 가, 전쟁 기간 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일본의 연합함대가 인천의 리순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리순 요새를 함락시키고 봉천에서 러시아군을 격파,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일본은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였지만 국력이 소진되었으며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내정이 불안전한 상태였다. 마침 동아시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러일 전쟁이 개전이 되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일 전쟁이 종결되던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대한제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면서 러일 전쟁 전 국의 중립을 선언했었죠. 근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한제국의 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게 되죠. 1번이 전쟁 전입니다. 2번, 일본은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하는 불법적 영토 침탈 행위를 자행하였고, 3번,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한일 각서, 이게 뭐예요?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 협약.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메카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부임해 오게 되죠. 다음,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서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을사늑약,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도 농지개혁법 관련 문제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지문 외에 생소한 지문이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가법의 시행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가법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해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생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하게 분배한다. 이거 농지개혁법입니다. 1949년 6월 달에 제정되었던 농지개혁법. 자, 그러면 보기에서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그 다음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사들이는 거죠.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하고 집안 재산으로서 상속합니다. 이 법에 있어 농가라고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해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인 사회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지문 4번이 정답인데요. 이 디귿하고 리을은 지금 타직률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나온 지문들입니다. 디귿, 리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7번 문제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대황제폐하께서 가보년 중흥의 기회를 맞아 자주동료의 기초를 확정하시고 새롭게 경장하는 정령을 반포하실 때에 특히 한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해서 공사문서를 국하문으로 섞어 쓰라는 칙교를 내리셨다. 모든 관리가 이를 받들어 근래에 관부와 각 부군의 훈령, 지령과 각 군의 청원서,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쓰였다. 이제 본사에서도 신문을 확장하려고 하는 때를 맞아 국한문을 함께 쓰는 것은 무엇보다 대황제폐하의 성칙을 따르기 위해서이며 또한 옛글과 현재 글을 함께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함이다. 자,
어떤 신문의 창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하는 이유가 대황제폐하의 성칙을 따르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이 신문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창간을 했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신문이 발간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1898년 유학자들의 계몽을 위해서 발간되었던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황성신문은 기억 볼게요. 경술국치, 강점됐다는 거죠. 강제로 한성신문으로 바꾸어 발행되다가 곧 폐간되었습니다. 황성은 황제가 있는 도성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대한제국이 멸망했으니 한성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한성신문으로 제호를 바꿨다가 곧 폐간되게 됩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천도교 기간지로 창간되었으며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반민족적 행위 등을 규탄하였다. 니은은 천도교의 기관지 만세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1898년 8월 창간한 일간지로서 개화문명의 수용을 통해 근대 사회를 건설하고자 국민 계몽에 주력하였다. 이들 국민의 대다수는 한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간행되었던 제국신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1898년 9월 달에 창간되어서 광무정권이 표방한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 온건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제시하였다. 바로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졌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그대로 문장을 읽으시면서 적당한 조직 명칭들을 확인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 골라보십시오.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무장부대인 한국독립군을 산하에 두어서 북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것은 전부 다 혁신의회 산하입니다. 다음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에 의해 좌익계 연합단체로 만들어진 것 무엇입니까? 조선 민족전선연맹. 중일전쟁 이후 좌익계 연합단체 조선 민족전선연맹. 다음 1938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사단체이며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그러면 조선 민족전선연맹의 산하 군사조직으로서 1938년 조직되었던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김원봉 등의 조선 의용대 일부는 1942년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죠. 네, 그래서 가는 혁신의회, 나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다는 조선의용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하고 20번 문제는 이제 상용 한자 문제인데요. 확인해 볼까요? 한자 표기가 틀린 것 골라보십시오. 패를 잘못 돌려서 파투가 났다. 가차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근데 3번에 보시면 공인이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에 무리할 때 그 단어는요. 좀 의심하다 할 때 의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무리.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주의가 산만한 아이를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정, 당, 수령인으로부터. 근데 정당하다 할 때 정자는 바를 정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바를 정자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기타 예금의 소멸 원인으로는 변제 공탁 그 다음에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이건 한자어가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국제 반신 우편권 제도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수취인에게 회신 요금의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담자는 쓸게 할 때 담자거든요. 근데 부담할 때 담자는 제방변, 이 손수변자를 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그 경과할 때 경자가 틀렸거든요. 이 실사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실사변자를 써가지고 경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계리직 기출문제를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8년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